그래요. 뭐 올라가잖아요. 그니까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방송 제목에다가도 써놨지만 더 이상의 하락 추세는 없을 겁니다. 이 하락 추세가 나오지 않아요. 계속 이렇게 나오지 않고 뚫게 될 것이다. 이게 예탁금 보세요. 67조예요. 안 줄어들어요. 왜 예탁금이 뭐 계속 뭐 줄어들면은 뭔가 이상 감지가 있을 텐데 그냥 줄어드는 게 뭐 67조가 65조로 줄어들고 그런 줄어드는 게 아니라 뭐 갑자기 뭐 한 15조가 빠져나갔다거나 밑장빼기 들어간다거나 뭐 20조 30조가 빠진다거나 이런 어떤 특수한 진짜 확률이 0.1%의 확률도 안 되는 그 확률로 빠지는 것만 보면 돼요. 이거를 밑장 빼기만 보면 된다고. 우리가 타짜에서 봤을 때 첫 판부터 밑장 빼기 하다가 손모가지 날라가잖아. 거기 고강용인가 고강택인가. 그러니까 그거 잘 보고 뭐 거시경제 같은 거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알 필요가 없어요. 알 수 없는 것들을 알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공부한다고 해서 그건 되는 게 아니고 그렇고 결론은 종목만 잘 사놓으면 올라가요. 우리처럼 우리 이제 내년에도 돈을 좀 많이 벌 것 같아. 내가 볼 때 내년 장도 뭐 지수가 막 폭발적으로 막 올라가 뭐 4,000포인트 가고 그런 게 아니라 공룡님 안녕하세요. 그 종목들이 좀 이렇게 강세가 나올 거예요. 오늘 종목들을 보면 이런 ISC 이런 거 봐요. 52조 신고가 나오잖아. 이런 거 우리 회원분들은 다 알잖아. 이런 거요. 그쵸? ISC 세계 1위 아니 세계 1위라는 그 회사를 샀는데 그러니까 이 회사가 반도체 후공정에 활용되는 테스트 소켓을 공급하는 기업이거든요. 세계 1위에요. 세계 1위. 세계 1위였던 회사를 그냥 여기서 샀으면 그냥 믿고 기다리는 거야. 그럼 올라가거든. 근데 이런 변동성을 가격이 변하는 거,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데 가격이 변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괜히 좀 힘들어 하죠. 힘들지도 않는데, 사실. 그러니까 가치가 변하지 않는 기업들을 사는 게 좋겠죠. 가격만 변하는 거. 그러니까 22,000원에 주고 샀다 쳐서 22,000원이 뭐 6,000원 이렇게 진짜 주식을 하다 보면 이런 상황이 와요. 이런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계속 사 모아간다면 단가는 한 13,000원 정도 되겠죠. 13,000원 정도 돼가지고 2배 이상 수익을 뽑아내면 된다. 이론님 안녕하세요. 이론님 오늘 종목들 좀 다 사셨나요? 다 샀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고 이론님은 제가 드리는 기본적으로 종목들이 최소 30%는 먹어요. 최소 시작이 30% 먹고 들어가는 거라 계속 보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게 혹시나 있다면 앞으로 뭐 그렇게 나온다면 나올 거야. 또 뭐 다 올라가겠어. 뭐 10개 중에 뭐 또 그쵸? 그것도 사 모으면 돼요. 또 미선님 안녕하세요. 이런 것들 시간 지나면 왜 가치 투자를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이런 ISC 같은 이런 종목들을 볼 수가 있대요. 제가 다 추천했던 종목들이에요. 이런 거는 마이크로 컨텐솔 그러니까 VIP 다 추천주들이에요. 마이크로 컨텐솔 보세요. 이거 올라가잖아. 그쵸? 마이크로 컨텐솔 우리 매니저가 옛날 매니저가 여기서 손절했던 마이크로 컨텐솔 우리 여기서 샀는데 여기서 손절을 쳤어. 여기서 샀는데 여기서 손절 치니까 어떻게 돼? 날라가 버리지. 그러니까 주식은 여기서 사가지고 물려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 사는 거예요. 계속 1년, 2년, 3년, 4년 동안 계속 사 모으는 거다. 모아가지고 4년 이후에 이거는 이 종목으로 치자면 3, 4년 이후에 포텐셜이 여기서 추세를 돌리잖아요. 자, 돌려버릴 때 그럴 때 여기서 수익을 극대화 시키는 겁니다. 이거 저점에서 2,000원짜리가
지금 거의 그러니까 7배 올라간 종목이에요. 이게 저점에서 7배. 그러면은 교선 말대로 마이크로 컨덴서를 그쵸? 너무 쉬운 거야. 너무 쉬운 거 주식이. 너무 쉬운데 그 변동성 하나만으로 가격이 변했던 이유 하나만으로 단기적으로 한 달, 두 달, 세 달 내가 6개월 투자했더니 1년을 투자했더니 가격이 박살이 나 있더라. 10,000원 주고 산 게 예를 들어 마이크로 컨덴서 5,000원 주고 산 게 뭐 2,000원 되어 있더라. 개박살 났네. 겸손 저놈 죽일 놈이네. 막 맨날 그래. 그 주식을 사고 파는 게임이 아니라 사서 모아가는 그런 소유거든요. 주식을 소유하는 그 즐거움. 이걸 사서 모았으면은 단가 낮추고 높게 잡더라도 단가 아무리 못하더라도 한 3,000 후반대 3,500원 3,500원 잡을 수 있잖아요. 계속 모아가면 3,500원에서 뭐 3,000 후반대 그럼 이거 먹어버리면 되지. 이걸 300% 뽑아버리면 되지. 네, 추가하면서 따로 알려드리고요. 현금이 있으면 조금씩 사셔도 돼요. 네, 양정님 안녕하세요. 롱런님 안녕하세요. 우리 전략은 그거예요. 마이너스 여러분들 추가매수 하실 때 마이너스 20-30%대 그 추가매수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여러분들 아셨죠? 자, 알았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리고 차트가 역배열일 때 역배열로 내가 여기서 샀는데 이렇게 떨어져 있어. 5일선, 뭐 11선, 21선, 61선 뭐 시기가 여기 다 이 밑에 있어요. 캔들이 밑에 있으면 이럴 때 사야지. 뭐 올라갈 때 막 이렇게 사고 올라갈 때 막 이렇게 사고 올라갈 때 먹을 거 없다. 떨어질 때 사는 거지. 이럴 때 사는 거지. 주식이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이럴 때 여기서도 사고 여기서 사고 또 여기도 사고 사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꼭 보면 올라갈 때 사람들이 야 간다 손절 간다 떨어지면 손절 이런 식이라는 거죠. 네, 그렇다는 겁니다. 주식 참 쉬워요. 쉬운데 어렵게 하는 거지. 사람들이 어려운 거 하나도 없는데. 종목들은 오늘 뭐 완전 뭐 급등 나오더라고요. 급등 완전 애쉬언스퀘어 이런 거 뭐 급등 나와버리고 뭐 상한가 치고 YJ 게임즈도 더 올라가더라고. 야 이거 그건데 세미나 그거 열어가지고 그거였는데 야 이것도 올라가더라. 다시 야 이런 거 봐. 이런 거 이런 어떤 기술적 분석을 하면 안 돼. 이런 뭐 저항선이 있고 뭐 이런 것들. 야 이것도 그물치기에 또 걸려가지고 그물치기 매매법. 어제 클래시스 얘기했는데 어떤 분이 물어보셔가지고 어떤 여성분이 이론님이신가? 어떤 분이 물어보셨는데 미선님인가? 추님인가? 아무튼 어떤 여성분이 물어보셨어. CI 테크 하고 클래시스 이런 걸 클래시스하고 뭐 한 이 정도가 올라갔죠. 그리고 역시 영원한 대장주 뭐 영원한 대장 영업을 잘하니까 FNF는 이런 것들. 그다음 뭐 치과 쪽 아까 오스테 임플란트 올라갔고 뭐 덴티움도 올라가고 제노 뭐 레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약하긴 한데 괜찮았어요. 뭐 바텍이라든지 이런 것들 바닥에서 올라온 종목들도 막 몇 개 보이고 이런 리메드 같은 회사는 참 좋은 회사인데 사실 알짜배기 회사라서 이런 회사들이 라이프 시멘티스도 이것도 내가 봤지. 이것도 한번 떠서 출발했고. 근데 확실한 건 자산의 가치로 봤을 때 SK가스가 좀 싼 것 같아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이런 회사가 좀 싸긴 해요. 자산의 가치로만 본다면. 우리는 안 샀어요. 이원도 싸긴 싸요. 이원도 지금 싸긴 싼데 아직 우리는 안 샀어. 일단 싸긴 해. 싸긴 해서 일단 보고 있는 거고. 다른 거는 뭐 거의 다 뭐 다 빨간불 들어왔잖아요, 여러분들. 뭐 특이한 거 없으면 다 빨간색이 들어왔을 겁니다. 크리스 FNC도 아우 이건 뭐 계속 잘 가네요. 보톡스 어저께 또 보톡스 얘기해가지고 뭐 휴젤 뭐 다 올라갔으니까 휴젤. 그 다음에 뭐 다른 거는 딱히 뭐 네, 생략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종목 여정님 어서 오세요. 종목 상담 있으니까 네 모두 반갑습니다. 매수가하고 비중 올려주시면 제가 종목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롱런님 첫 번째 종목 아시아 종묘 보겠습니다. 남북경협주 들어가셨네. 아시아 종묘가 6,850원에 비중 15%. 자, 보유하세요. 이거는 보유를 하시고요. 그러니까 이쪽 섹터는 이제 종자산업이잖아요. 그 어떤 종자산업이라는 것은 뭐 씨앗과 같은 어떤 그 종자를 개발하는 거. 그쵸? 개발해가지고 생산해서 이제 판매하는 거예요. 재배 농가 쪽에서. 그거야, 그거 딴 거 없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종묘 업체가 이쪽 괜찮아. 그러니까 오익 가격이 예를 들어 이제 오익 가격이 99%가 상승이 됐고 상추 가격이 70% 이상 상승이 나왔잖아 이번에. 그러니까 이 회사는 이제 단호박하고 양배추, 뭐 무 이런 거거든요. 청경채라든지. 그래서 단호박의 매출 비중이 이제 그 중에서는 제일 높긴 해요. 그다음에 뭐 그러니까 이 회사가 가격 반영을 다 했던 것 같아. 내가 볼 때 이거 3분기 실적이 잘 나온 거 보니까 가격을 다 현지에서 채정을 잘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이 아시아 종료 쪽은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건 좀 한번 들고 가볼 만하다. 어차피 이 회사가 기타적으로 뭐 고추, 호박, 토마토, 오이, 파프리카, 뭐 배추, 멜론, 수박 뭐 뭐시기 막 있고 하는데 해외 쪽에서도 잘 팔리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 종자협회에서도 뭐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뭐 얘기도 예전에 나왔었고 유럽 종자협회도 있고 아시아 태평양 종자협회도 있고 그래서 또 한 가지 또 보면은 또 우리가 좀 재밌게 알아야 될 게 세계 3대 투자자라고 워렌 버핏 있죠? 근데 또 누구야? 경선? 짐 로저스가 있어요. 짐 로저스가 있는데 그 짐 로저스가 아시아 종묘라는 그것을 언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책에서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게 뭐 여기 치면 나오려나 짐 로저스. 농업에 관심이 있다. 그리고 뭐 한반도 엄청난 기회다. 최대 수혜주는 농업이다라고 뭐 2년 전에도 했었고 그 책에서도 한반도 뭐시기 그 책에서도 그 내용이 나왔어요. 아시아 종묘 그게. 그래서 일단 기다려보자. 아시아 종묘. 남북 경협주의 어떤 특수성이 있고 시총이 595억이네요. 재무는 이 정도면은 진짜 막 괜찮은 편이에요. 이 회사의 재무를 보면은 다른 거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한번 꿈을 가지고 그쵸?
단기성인 그런, 사실 남북 경협주가 일회성 이벤트는 아니거든요. 소멸되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여기까지는 올라온다고 봐요. 8,000원.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면은 뭐 8,000원에서 수익을 챙기셔도 괜찮다. 8,000원에서 끝장을 보실 것 같다면, 아시아 종료 쪽에서 끝장을 볼 것 같다면은 그래도 최소한 정고점 이상은 한번 봐야 되지 않나. 1,800원까지는 한번 봐도 저는 할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세계 232,000원 비중 20%입니다. 500%님. 닉네임이 좋네요. 네, 그렇지. 주식을 주식하면서 500%도 낼 수 있죠. 네. 이 신세계는 보유를 해야죠. 신세계가 싸요. 그러니까 이 회사에 지금 시가총액이 2조 3천억인데, 그러니까 이 영업이익 자체가 좀 꺾이긴 했지만 자회사의 실적이 또 돌아섰어요. 턴어라운드가 됐어요, 사실. 그러니까 매출액은 6조 컨센서스가 나오고 3분기 실적도 사실 잘 나왔습니다. 매출액 1조 6천억 찍었으니까 1조 6,600억. 자회사, 이 회사에 그러니까 계열사들을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그쵸, 신세계는 우리 뭐 대전 신세계도 있고 광주 신세계도 있고 신세계 의정부역, 제가 의정부역 신세계 백화점은 제가 지어진 것까지 다 봤거든요. 거기에 제가 그 근처에 살았을 때. 그러니까 이 회사의 어떤 자회사의 지분 가치만 하더라도 너무 좀 싸지 않나, 신세계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세계는요. 그래서 그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업종 중에 하나인데 백화점이죠. 당연히 백화점 쪽, 유통 쪽.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면 저는 이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된다고 봅니다. 물론 시간이 좀 걸리지만 과거에 어떤 가치 투자, 자산의 가치로 봤을 때는 13년간의 사이클이 있었거든요. 가치 투자에 있어서 그 가치 투자의 그 랠리가 과거에 그렇게 길었어요. 쉬지 않고 13년 동안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2008년도 이후에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중간에 살짝 이게 코로나에 탕콩 떨어졌지만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 우리나라도 사실 부침은 있고 변동성은 있었지만 계속 올라가는 추세예요, 지금. 그러니까 신세계 쪽도 기다려보면은 저는 좋은 상황이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32,000원이면 잘 사셨습니다. 아주 잘 샀고, 최소한 저는 35만원까지는 한번 들고 가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35만원 이상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보유하는 걸로. 네, 그냥. 그리고 이런 종목들, 다른 종목들을 발굴해 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중요하지만, 사실 가장 좋은 회사는 내가 가지고 있는 회사가 가장 좋은 거예요. 왜냐면 내가 공부를 해서 산 종목이라면 내 종목이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 이미 다 샀으면. 이루님이 유진기업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 6,180원 비중 5%입니다. 고점에서 샀는데 어떻게 돼요? 고점이요? 아유, 여기서요. 뭘 또 이게 고점입니까? 지금은 고점이겠죠. 이쪽의 시선으로 본다면 단기 좀 높은 가격에 좋은 회사를 좀 가격이 좀 아쉽게 산 거예요, 이루님이. 그렇다고 이거 뭐 고점에 산 건 아닙니다. 아셨죠? 괜찮고 보유하셔라. 유진기업은 저는 8,000원까지는 일단 보유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레미콘 사업 쪽에 있을 때 이 유진기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레미콘 사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이쪽 섹터를 좀 잘 압니다. 제가요.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높아요, 레미콘이. 쉬울 것 같죠, 레미콘. 높습니다. 허가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레미콘이 추가로 그 나라에서
그러니까 딱 승인해 주려고 하는 게 지금 계속 승인이 안 되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3년 동안 지금 막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이제 레미콘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뭐 그 외에도 뭐 건설도 하고 있고 건자재 사업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레미콘 사업이 50%가 넘어가요. 한 56%, 7% 정도 됩니다. 시멘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원재료 가격값의 그 상승분은 이 기업에서 이미 다 책정을 했었고 이거 굉장히 많아요. 뭐 거의 전국에 있습니다. 뭐 본사 서울부터 해가지고 부천, 인천에도 있고 저기 평택에도 있고 천안에도 있고 세종에도 있고 군산도 있고 저기 나주에도 있고 막 광주에도 있고 겁나 많아. 건물도 막 그렇고 그래서 이 건물의 가치만 하더라도 이 회사는 시총이 3,607억인데 건물의 가치만 하더라도 너무 좀 저평가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산의 가격으로 봤을 때 매출액이 1조 4천억이 나오거든요. 3분기 실적이 매출액이 3,403억이 나왔으면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거의 뭐 30% 상승 나왔으니까 YOY 전년도 대비해서도 영업이익은 더블 이상 쳤잖아요. 근데 주가는 못 가고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좋은 회사를 조금 가격을 좀 높게 샀지만 그래도 보유는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회사의 계열사는 뭐 동양이 있고 그다음에 유진투자증권이 있죠. 그다음에 계열사 중에서는 뭐 나눔 로또 그것이 얘네 거야. 나눔 로또가 몰랐지. 겸손 공부 열심히 한 거 다 나오죠. 클린메디라든지 한일 합성이라든지 뭐 이런 계열사들이 겁나 많아. 중고나라도 있고 여러분들 오늘 처음 알았지 다들. 나눔 로또 중고나라 얘네들 거야 다. 그러니까 지구 레미콘이라든지 당진기업이라든지 유진에 뭐 엄청 많아. 유진 자산운용. 그러니까 이런 계열사들의 그 알짜배기의 그 실적을 시장에서는 가치를 못 받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의 가치를 놓고 봤을 때는 8,000원, 8,000원까지는 일단 보유를 하셔라. 괜찮다. 이거 수익을 얼마야 8,000원? 30% 이상 먹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배당 받고 3.7% 일단 나오네요. 3%대 나오니까 배당 받으시고 이제 한 달 남았잖아. 12월달 한 달만 딱 넘기면 다 배당 받아. 그러니까 주가 등락에 상관없이 하시고 비중 5%면은 지금 조금 더 사도 괜찮습니다. 네, 좀 더 조금 한 비중 7%로 올리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VIP 문의는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그랬잖아. 그 VIP 들어오기가 딱 좋을 때였다고. 바로 그게 나오잖아, 그게. 그 단톡방에 계신 분들은 제가 언행일치 하는 거 다들 아시죠? 모더리님. 그쵸? 독립님. 이거 언행일치 아니야? 겸손? 맞아, 안 맞아? 뭐, 이거,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거 딱 보면 알잖아, 이거. 언행일치. 저기 어디 누구 국회의원 누구처럼 뒤통수 까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날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야. 앞뒤가 똑같으니까. 자, 만도 보겠습니다. 59,800원 30%. 이거 성훈이 이거 좀 보유를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 한라그룹이 인사도 막 개편하고 지금 계열사도 지금 막 손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만도 쪽도 앞으로 그 자율주행과 전기차에 있어서 하드웨어 시스템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브레이크나 뭐 다른 모든 시스템이 아마 협력이 잘 돼가지고 현대 쪽하고 이 회사는 소외가 안 당할 거야. 내가 볼 때. 한라그룹 쪽에서 이제 밀고 있어요. 지금 만도 쪽을. 좀 뭔가 손을 보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방송에서는 정확하게 길어지니까. 회생제동 시스템을 개발해가지고 국내 최초로 막 들어가고 내가 또 차자랄이잖아 또 이거 첨단 제어 기술 뭐 EPS라든지 그 다음에 뭐
또 그거를 독자 개발해가지고 GM 크루즈 차종에 이제 뭐 또 이게 들어가고 K7 뭐 들어가고 막 안 들어간 데가 없어 사실 이 회사 부품 자체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매출 쪽이 현대 기아 쪽에 그 납품하는 그 매출이 한 50%가 살짝 넘어가고 그 다음 중국 미국이거든요. 인도도 근데 앞으로 뜨는 산업이니까 이 중국도 한 20 몇 프로 나와요. 한 24%, 23, 4% 정도 나오고 미국이 한 15% 정도. 제가 알기로는 아마 맞을 거야 그게. 그래서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뭐 제동, 그 다음에 조향, 이거 조향 스티어링 뭐 이런 조향 장치라든지 현가 장치,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제조해가지고 납품을 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다. 실적을 한번 보자고요. 자, 실적을 보면은 이번 3분기 실적도 괜찮았어요. 이 정도면 괜찮았어요. 자동차 반도체 이슈로 차가 인기 있는 차종들은 계속 8개월, 9개월 막 이렇게 밀리잖아요. 아반떼, 셀토스 뭐 이런 거 받으려고 하면 인기차 뭐 6개월에서 뭐 한 8개월 걸려요. 그러니까 그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불균형이 일어나다 보니 매출액이 살짝 매출액도 살짝 떨어지니까 영업이 또 떨어졌지만 그 폭이 YOY로 봤을 때는 좀 작다. 작다. 그럼 내년에 이게 차량용 반도체가 풀리는 순간 결국 자동차 산업은 폭발적으로 좀 올라간다고 보거든요. 뭐 내년, 내후년 뿐만 아니라 전기차가 2030년, 40년도에 완전히 이제 정착이 된다고 치면 이쪽은 그럼 그때까지는 정착할 때까지는 먹거리가 계속 성장한다는 얘기거든요. 이쪽 섹터는. 그러니까 만도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장기적으로 보고 정고점 이상 89,000원 이상 보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회사를 들고 있는 거예요.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그 기다리는 게 안 돼서 그렇지. SK 스퀘어 이거 야 내가 이거 할 말 많은데 줄여야 되겠네. 그러니까 SK 스퀘어가 SK텔레콤에서 이제 분사를 한 거예요. 분사해가지고 딸려 나온 거야. 그래서 SK텔레콤이 한 달간 거리 정지가 됐거든요. 분사시키려고 SK 스퀘어. 그러니까 진짜 SK텔레콤은 순수하게 진짜 오로지 통신으로만 무선 통신으로만 이제 통신 회사로 거듭난 거예요. SK텔레콤이 통신 회사로만 완전히 거듭이 난 거지. 그리고 SK 쪽에서도 SK텔레콤이야 뭐 시장에 사실 경쟁력이 상당하니까 저는 이 회사를 굉장히 저는 세계 통신사 중에 사라 그러면 무조건 SK텔레콤이에요.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런 회사를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배당도 주고 성장도 같이 할 수 있는 얼마나 좋은 회사입니까? 배당 뭐 한 올해는 뭐 얼마 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꾸준히 4% 평균 4%대 주니까 그리고 성장도 주가도 같이 올라가니까요. 자 그거라는 거야. 근데 SK 스퀘어가 이제 딸려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 회사가 완전히 이제 독자적으로 딸려 나온 거잖아요. 완전히. 그쵸? SK 쪽에서 이것도 밀어주고 있더라고. SK 스퀘어를. 그러니까 이런 것도 뭔가 모멘텀 받으면 한번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어요. SK 쪽에서 지금 밀어주고 있으니까. 넘버 원으로 밀어주고 있는 쪽이 지금 SK 스퀘어야, 지금. 이제. 그래서 이건 좀 기다려봐야 된다. 이미 샀다면 기다려봐야 된다. 제가 웬만하면은 이런 거 잘 얘기를 안 하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이후로 제가 좀 좋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SK 스퀘어를 좀 들고 계셔 보시면 된다. 66,000원에 사셨는데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좋은 거 하면 이건 먹어요. 뭐 블록딜이고 뭐고 나발이고 간에 뭐 삼성생명도 블록딜 나왔는데 삼성생명도 블록딜 나왔거든요 지금. 근데 이거 올라가잖아. 블록딜 나왔는데 2,000억. 언니 여기 이서연 언니가
그 상속세 내려고 블록딜러 주식 판 거 봐. 현금이 없으니까 시간의 매매로 블록딜 했는데 주가는 올라가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그거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중 10%니까 좀 들고 갔다가 한 8만원까지는 한번 보유를 해보세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할만하다고 봐. 할만하다고. 저는 이런 회사를 왜 안 사냐면 근데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있어서. 근데 들고 있으신 분들 들고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신지 아시겠죠? 키다리 스튜디오 춘님 안녕하세요. 16,400원에 비중 20%. 그러니까 키다리 스튜디오는 이것만 봐야 될 것 같아. 비즈니스 사업 모델만 보고 가야 될 것 같아.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자산의 가치를 봤을 때, 영업이익의 가치를 봤을 때는 투자의 매력도는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러나 이제 재무가 기본적으로 되고, 재무가 좋고, 그렇죠? 재무 좋죠. 이게 차입금이 거의 없으니까. 그러면은 주가는 근데 이제 많이 뛰었다 이거야. 왜냐면 이게 주가가 뛴 이유가 웹툰 때문에 그래. 웹툰이 우리나라 웹툰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내에서 우리 웹툰 그 자체가 잘 없어요. 작가들은 몇 있는데 막 뛰어나진 않아. 그러니까 카카오하고 막 네이버가 공격적으로 그쪽으로 이제 수출을 열고 있는데, 키다리 스튜디오가 과연 그거를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거, 나는 그 의문. 웹툰을 볼 것 같다면 물론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단순해가지고 좋긴 한데, 이 회사가 어떤 시너지를 발휘를 하지 못한다면, 웹툰 쪽에서 그 웹툰에 불황이 온다면, 이제 그러니까 피크아웃이 쳐버린다면은 살아남을 것은 뻔하잖아요. 네이버, 카카오만 살아남지. 이런 회사들은 박살이 난다 이거야. 내가 지금 이제 계속 올라가니까 좋아 보이는데 그거라는 거야. 하지만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고 요즘 플랫폼이 또 받쳐주고 있으니까 저는 안 할 건데, 저는 안 할 거예요. 근데 얼마에 주고 사셨죠? 16,400원이면 여기 음봉으로 시가 떨어진 이 자리 있죠? 이 자리는 이제 점상 갔다가 떨어졌는데 이 자리는 한번 저는 갈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21,000원까지는 한번 보유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중 20%면 좀 많아요. 정 머시게 하면 10%, 추천은 5%. 본님 안녕하세요. 마니커 FNG. 와, 마니커 FNG 들고 계세요? 6,055원 비중 2%. 아, 이걸? 야, 그래도 다행인 게 마니커가 아니라서 다행이네. 와, 마니커였으면 진짜 계속 작아질 뻔했는데. 마니커 FNG가 실적이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결국에는 실적이에요. 결국은 실적이 안 좋아서 이 회사가 뭐 하는 일은 뭐 다 뭐 모르는 사람 없잖아. 그러니까 HMR 시장이 잘 돼야 되는데 가정 간편식 경쟁이 이게 너무 빡세가지고 상대가 CJ 제일제당만 있는 게 아니라 풀무원도 있고 대상도 있고 막 거기서 막 치고 가려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이게 밀키트 시장이 그게 잘 안 먹혀 이 회사가. 그러니까 깝깝할 거야. 여기가 제일 깝깝하겠지. 그러니까 치킨 너켓 팔고 치킨 윙 팔고 뭐 치킨 덴터 뭐 그런 거, 뭐 닭다리 프라이드 뭐 패티 뭐시기 소세지 팔고 막 이렇게 팔아야 되는데 삼계탕도 잘 팔려야 되는데 잘 안 팔리거든요. 깝깝한데 일단 좀 기다려보자. 왜냐면은 물려 있으니까. 6,055원. 저는 볼 때 한 7,000원까지는 한번 보유를 해봅시다. 7,000원 보유하고 다른 종목으로 좀, 우리가 예전에 이거 먹고 나왔어. 다른 종목 교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답답한데 그래도 뭐 존버 해볼만 하죠. 그래도 손절할 종목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웬만하면은 종목 상담할 때 손절 얘기를 잘 안 해요. 애초부터 손절할 종목을 저는 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가끔 물어봐. 손절가는 없나요? 애초부터 손절할 종목을 하질 않습니다. 계속 하루 종일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이라서, 계속 공부만 하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가치 투자를 할 때는 첫 단추가 가장 중요하죠. 야, 예전 닭다리 하니까 오늘 이거 올렸는데, 브라질 닭인데, 브라질 닭. 예전 그 군생활 할 때 치킨 시켜 먹으면 이제 싸니까 내내 치킨 막 이런 거 못 시켜. 막 그러니까 그런 것들 뭐 지금 뭐 교촌 이런 거 못 시켜, 비싸가지고. 그래서 뭐 페리카나도 아니고 처갓집도 아니고 막 좀 있어, 막 그런 거에 순살치킨 1+1 있죠. 그걸 항상 시켰거든요. 파닭치킨 해가지고 1+1. 근데 그게 엄청 쌌어. 거의 10,000원도 안 했어요. 1+1. 그게 겁나 부드럽고 맛있었어. 근데 원산지가 브라질로 써져 있더라고. 양도 괜찮고 맛도 좋아. 그래서 내가 원산지를 봤거든요. 브라질이네. 요즘 원산지 브라질 별로 없지 않아요? 요즘도 있나? 많이 있나요? 그래도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 포인트 모바일. 포인트 모바일 28,000원에 비중 30%. 회사 직원이 자꾸 물어보네요. 그래요?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뭐 직원분하고 친하시니까 또 직장분. 이게 주가가 이거 결국 실적인데 실적이 안 나왔나 보네. 이거 내가 여기 안 보고 있었는데 이쪽은. 근데 이 회사 괜찮거든. 괜찮은데 어디 실적 보자고요. 실적이 3분기 실적이 17억. 한 번 더 봐야 되겠네요. 4분기. 일단 좀 좋아지니까 이거는 들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들고 있어야 되고, 이거 상장할 때만 좀 보고 안 봤는데 이게 이렇게 떨어졌었네. 공모가가 15,000원인데요? 공모 가격? 되게 비싸게 주고 사셨네. 되게 거의 소나타를, 그러니까 그랜저를 4,500만원에 주고 살 수 있는 것을 1억 주고 사셨네. 거의. 그러니까 이제 고생하시지, 그걸 대해서. 이게 예전에 맥킨토시 막 PDA 그거 있죠. 진짜 언제야? 네, 보면은. 그러니까 이 회사가 이제 하는 게 산업용 개인 휴대정보 단말기 그 PDA를 개발해가지고 거의 한 10 몇 년 됐어요. 이 회사가 한 15년, 16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상품상에서 그 바코드 있죠. 우리가 바코드 보면은, 그러니까 그 산업용 FDA 이 회사가 개발하는 걸 이제 읽어요. 그걸 읽어. 그러니까 어떤 집중관리 서버로 보내가지고 이력 관리라든지 재고 관리라든지 어떤 생산 관리, 고객 관리 뭐 이런 것도 다 데이터로 할 수 있고. 근데 내가 볼 때 이건 좀 어려운 쪽이거든요. PDA 쪽 바코드 RFID 이쪽인데 그냥 모멘텀으로 사시는 것 같아요. 그분이
이거 공부 많이 해야지 뭐 하는 건데. 그러니까 위탁 생산을 하고는 있는데 해외 시장 공략하고 코로나 터져가지고 뭐 이쪽도 뭐 돼야 말이지. 문제는 매출액의 10% 내가 이 회사 상장할 때도 그렇게 들었거든요. 매출액의 10% 연구개발로 쓸 것이다 라고 들었고, 근데 그거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래서 일단은 좀 기다려보자. 윈도우 OS 단말기 폰에서 보안이 취약했는데 이 회사가 또 그걸 또 뚫어내고. 재무 보자고요. 140억 35억 현금 흐름. 그러니까 재무가 뭐 썩 좋진 않는데 저는 한번 해볼 만은 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볼 만하다. 비중 30%. 아유, 30%나 사셨어. 그러니까 이제 고생하지. 30%에서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추가 매수를 하면은 비중 40% 되고 50% 되고 60% 돼버리는데, 첫 단추를 잘못 깨니까 가지고 있는 사람도 답답하고 대답해 주는 사람도 답답하고. 전략 자체가. 그냥 나라면 어떻게 할까? 나라면 애초부터 그렇게 사지를 않았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나는 이거 추가하면서 할 것 같아요. 추가하면서 해가지고 존버에서 빠져나올 것 같아.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가가 15,000원이라 이제 공모가 비슷하게 내려왔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런 신규 상장 종목들은 진짜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막 화장을 하고 나와요. 막 꿈과 희망을 안고 다 꾸미고 나옵니다. 꾸미고 나오는데 워렌 버핏이 그 얘기 했잖아. 바다에 물이 다 빠지면 누가 발가벗고 있는지 알다. 똑같은 거야. 화장 지우면 누가 이쁘고 누가 못생겼는지 그거 다 뽀록 나와요. 주식 투자도 그러잖아. 주식 방송을 하는 사람들 3, 4년, 5, 6년 데이터 뽑아보면, 10년간 데이터 뽑아보면은 그 사람이 진짜 실력이 있는 가치 투자로서 실력이 있고 연평균 수익률이 15% 20% 이상 꾸준히 나오는 사람인가, 다 그게 뽀록이 나오잖아. 그런 게.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신규 상장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지켜보거든요. 한 두 사이클 정도. 그러니까 한 2년 정도는 제가 좀 지켜가요. 진짜 좋은 거 아니면,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정말 좋은 거 아니면은 딱 그걸 보는데, 왜 그걸 보냐면은 독자적으로 시장에서 홀로 살아남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보거든. 자생력이 가능한지, 자급자족이 가능한 회사인지. 야, 봐봐. 이거 다 꼬라박잖아, 이런 거.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야. 그치. 추가 매수 해도 되나요? 근데 비중이 높아서요. 그치. 까치님은 알고 있지. 저라면 추가 매수를 할 것 같은데 애초부터 저렇게 안 사니까. CJEN은 그냥 비중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봐. 이미 물은 엎질러졌잖아. 뭐 어쩌겠어. 추가 매수 해야지. 앞으로 돈 뭐 예를 들어 뭐 1,000만원 들어갔다. 뭐 1,000만원 더 실어야지 뭐. 만약에 이거를 1억 실었으면은 답이 좀 거시기 한데 1,000만원 정도 실었으면은 그냥 계속 사도 괜찮아요. CJEN은 148,000원, 비중 1.5%입니다. 최근 물적 분할 이슈가 많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 그러니까 이게 소는 누가 키우냐고 이게. 아니 자회사들 다 방송 쪽 내보내고 콘텐츠 내보내고 그러면은 소는 누가 키워? 소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기업의 가치 훼손되고 막 그래버리는데 다 물적 분할 시켜버리고 다 내보내면 아니 뭘 먹고 사는 거야 이 회사는 도대체? 그러니까 양아치긴 해. 솔직히 얘기해서 CJ가. 나는 나 CJ 그룹이요. 그 오너 봐. 오너 자체가 양아치인데 뭘 막말로.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서 4대 기업 중에 진짜 제일 공정하고 깨끗한 곳은 삼성이에요. 삼성. 그냥 넘버 원이야 우리나라에서. CJ 같은 이런 양아치 회사들은 진짜 한번 본때를 봐야 되는데, 그 이재용 회장 그냥 거기 감옥에서 뒤졌어야 되는데 그 나와가지고 주주들만 고통받는 거지. 주주들만. 이런 거 보면은 열받거든요. 이런 거 보면.
다 출자시키고 연결 재무제표가 그럼 나오나? 그게 솔직히 나온다고 하더라도 투자를 하나? 외국인이나 기관이 이거 하겠냐고. 그럼 다 주주들만 피해보고 외국인들도 이제 그 뒤통수 맞는 거지. 지분율 22%.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이재현 회장님 경영에서 손 떼야 될 것 같은데요. 이선호한테 얼른 물려주고. 뭔 M&A를 한다고 나서고 있어. 그냥 빨리 그만두지. 능력 없으면 빨리빨리. 야, 우리나라 그게 이런 게 문제야. 이런 게. 그러니까 CJ 주가도 이 지주사 싸거든요. 괜찮아요. 이게 괜찮은데 이제 손이 안 가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오너가 썩었으니까 내가 이게 진짜 이게 회원들한테도 이거를 추천을 차마 못 하겠더라고. 차라리 SK 사가지고 처물려 버리는 게 낫지. 같은 깡패 양아치면 그래도 최태원 회장은 M&A라도 잘하잖아. 이거를 우리나라 원탑이니까. 근데 CJ 쪽은 그렇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고 있자. 들고 있자. 지금 다 악재는 다 나온 것 같아요. 애플 TV, 넷플릭스 막 여기 나오고 저기 나오고 막 CGV도 막 또 변이 바이러스 해가지고 주가 30%막 내려앉고 막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야. 지금 영화 뭐 흥행작도 없고 CJ ENM은 뭐 아니 뭐 엔터테인먼트는 뭐 SM 뭐 인수하고 뭐 이수만 지분 사가지고 이제 엔터그룹으로 키우고 어떤 게임 회사도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안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첩첩상중인데 이럴 때 파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악재나 다 나온 것 같아. 다 나왔고 회사 이제 불만 나면 될 것 같아. 이제 그 회사 사옥에 어떤 놈이 딱 불질러 가지고 사업 다 태워버리고 이제 그게 이제 클라이막스인 것 같은데요. 아무튼 저는 보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만 원 이상까지는 보유하자 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근성으로, 그냥 아주 근성으로. 그래도 가격이 괜찮았어. 14만 8천 원이면 나쁘지 않았네요. 여기 주주들 여기서 고통받고 있거든요. 25만 원에서. 스님 안녕하세요. 알테오젠 이거 사셨구나. 삼수님이 할만해. 알테오젠은. 그러니까 이 알테오젠이 유방암, 위암, 그 바이로 시밀러 쪽에 ADC를 적용해가지고 그 인간 그 뭐야 히알루로니 머시기 뭐 그런 거 있어요. 뭐 욕 아닙니다. 히알루로니다 아젠가 머시기인가 그 있어요. 그게 그래서 시총이 3조 1천억인데 나는 이 회사는 바이오 회사 중에서도 몇 안 되는 실체가 있는 회사라고 봐요. 실적이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쵸? 그러니까 2, 3년 후를 보면은 미래의 가치는 이때는 이제 뽑아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이건 올라간 거고 비정상적으로. 그리고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상승폭은 반납을 했잖아요. 고점 대비 반 빠졌으니까. 거래량 훨씬 빠졌거든요. 그래서 한번 반등은 나올 거라고 봐. 반등은 한 10만원까지는 일단 한번 보유해볼 만해요. 10만원은. 10만원에서 한 11만원까지도 오면 한번 뭐 챙겨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위아 보겠습니다. 자동차 부품 나왔네요. 현대위아가 이것도 차에 대해서 그냥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는데, 이 회사가 이제 대표적으로 서스 펜션을 만든 회사예요. 서스. 자동차 서스. 근데 전기차가 되면서 사륜구동도 만들고, 근데 전기차가 진행이 되면서 그 서스가 이제 사라지는 거야. 세시가 서스 펜션이. 그러니까 뭐 이제 그것도 안 될 것이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엔진 만드는 회사거든요. 현대위아가. 근데 전기차
전기차가 엔진이 들어가나 소프트웨어로 전기로 들어가는 건데, 그럼 엔진이 없이 전기차는 엔진이 없잖아요. 그냥 엔진 만드는 회사는 망하겠네. 그러니까 자동차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걸 해. 그걸 자꾸. 이 회사가 그걸 또 이미 바꿨어요. 그 공작기계 사업, 그 RNA 사업 쪽에서 그 자동화 시스템이라든지 스마트 패토리라든지 그걸 바꿨다 이거야. 서산 공장 쪽에서. 그리고 엔진도 만들고 뭐 또는 뭐 모듈 등속 조인트 뭐 병속기 사륜 자동차 현대 기아 자동차의 사륜 시스템은 얘네들이 이제 거의 만든다고 다 보면 되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수소 쪽에서도 지금 들어갔잖아요. 지금 수소 쪽에도 들어갔고, 그러니까 서스펜션도 결국에는 들어갈 것이다. 전기차에서. 그리고 전기차가 완전히 안착을 하려면 최소 2030년은 돼야 돼요. 지금 이제 2021년 끝났고 2022년이거든요. 이 회사에는 시간이 너무 많아. 그리고 이미 다 변화가 이미 다 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매출액을 보면은 이제 자동차 차량용 반도체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쁘지 않았다 이거야. YOY 작년에 비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더블 이상이 나왔다 이거죠. 그런 측면에서 자산의 가치로 봤을 때 PBR도 아직도 0.5, 0.4거든요. 0.5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제 스스로의 밸류를 부여를 해준다면 현대위아는 지금의 주가 대비 2배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2배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뭐 방산 제품도 좀 만들고 해요. 근데 비율은 좀 작아. 전체 매출액 비율 뭐 화포 막 그런 거 만들고 하거든요. 뭐 한 2, 3% 돼요. 방위 산업 같은 뭐 항공기 착륙 장치라든지 뭐 화포라든지 그런 거 만들고 예전에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한 2, 3% 나왔을 것 같아. 뭐 그렇고 뭐 카니발, 스포티지, 뭐 스토닉, 모닝 뭐 등등등등 뭐 이런 거, 뭐 산타페라든지 이런 거 뭐 다 들어가고, 저는 그래서 뭐 나쁠 건 하나도 없다. 이미 창원 공장 쪽에서도 잘 돌아가고 있고 구조조정도 잘 끝냈고, 그러니까 악재는 다 이미 지나갔고 이제는 상승 여력만 남았다라고 봤을 때 좀 장기로 보면, 단기적으로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2만원, 12만 5천원 12만 5천원을 제가 말씀드리겠고, 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한 15만원은 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8만원이면 좀 비싸다. 좀 가격이 좀 아쉬운데 그래도 괜찮아요. 추가 매수를 한다면요, 6만원에서 하시면 됩니다. 6만원 전후, 6만원 초반, 5만원 후반, 6만원 초반부터 온다면 그때 하시면 돼요. 좀 조금씩 이렇게 하면서. 와, 우리 여정님 계좌가 좀 좋아졌겠다. 그래도 좀. 여정님 3개 중에 2개만 잘 풀려도, 2개만 매도 잘 해도 딱 진짜 그건데. 그래도 오늘 종목들이 잡주는 없네요. 아니 근데 그 누구야, 그 엊그저께 어떤 분 VIP 고민하시더니 그분이 안 들어오시고, 패스비님 나중에 보시겠네. 패스비님 안 들어오시고 다른 분이 들어오시던데.
아마 사자마자 다 수익 나 있을 거야. 사자마자. 또 질문 받겠습니다. 야, 근데 바나나님, 와, 엊그저께 크리스마스 거 같은데 바나나님, 그쵸? 벌써 1년 돼가지 않아요? 바나나님하고 크리스마스 그 얘기한 게 엊그제 같은데? 겸손님 M2I 회사 같이 어떻게 보시나요? 안 보는데 이런 거? 안 봐요 이거 M2I.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거. 아직까지는 관심이 제가 없는데 할 만은 한 것 같아. 내가 볼 때. 이거 공부 겁나게 열심히 해야 될 텐데 이거 스마트 배터리 솔루션 해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이거 공부 어지간히 해서는 이해하기 힘들걸요? 공학 출신 포항 공대 정도는 나와줘야 조금 이렇게 한 번 볼 때 아 좀 감은 익히지. 포항 공대 출신 아니면 이거 모를걸? 거의 안 그래요 여러분들? 말이 스마트 배터리지. 스마트 배터리 이쪽에 이제 이쪽 산업 공부하려면 저는 항상 공부하니까 이런 어려운 거 할 필요 있나? 이런 거? 돈은 뭐 잘 버는 것 같은데 그냥 이거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여러분들 공부할 때 그냥 생활 속에서 발견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걸로만 해도 2배, 3배 먹어요. 썬님 그 어렵게 갈 필요가 없는 것 같아. 차라리 반도체면은 반도체 확실하게 끼고 아니면 다른 쪽을 좀 다른 상상력을 좀 발휘해가지고 뭐 난 드론 타고 날고 싶어 그러면은 이런 네온테크 이런 거 봤으면은 이런 종목들을 찾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이건 여러분들이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 내가 볼 때. 근데 뭐라고 말하고 스마트. 그러니까 이 회사 사업 보고서를 예전에 막 읽어보고 뭐 스마트 팩토리 자체가 그래. 스마트 팩토리가 사실 뭐 엄청 그런 막 거대한 막 그런 건 아니거든 사실. 3D 프린터, 뭐 로봇, 뭐 센서, 머신 비전, 그 다음에 하드웨어 컴포넌트 분야 쪽, 그 다음에 SCADA라든지 MES라든지 ERP라든지 뭐 이쪽인데 어플리케이션하고 뭐 호환하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는 많이 하는데 나는 잘 모르겠어 이거를. 아직 확신이 안 들어요. 이쪽 이 회사는 그래. 2차 전지 쪽에서도 막 투자 나서고 있고 그런다고 하는데 일단은 그래요. M2I는 근데 거래량 혹시 빠졌으니까 반등은 들어오겠죠. 10,000원은 가겠네요. 시간 진짜 빨리 흘러가지. 바나나님 금방 나이 40 된다. 대한 이유가 돈 많이 벌어놔야 돼요. 저랑 같이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 놓으세요. 바나나님. 여자가 사실 30대가 되면 샤넬백이 좀 필요하긴 하거든. 바나나는 39살에 사자. 샤넬백. 내 돈 내산으로. 대한유아 21만원에 1% 샀어요 땅님. 잘 샀어. 근데 화학주가 이게 지금 사이클이 피크 아웃이냐 아니냐거든 이게. 그러니까 피크 아웃이라는 것을 잘 판단을 해보면
경기가 고점을 찍고 그러니까 하락하는 것을 피크아웃이라고 하는 건데, 내가 볼 때 대한유한은 아니라고 봐. 기본적으로. 피크아웃이 워낙 올해 실적이 여기 보면 매출액이 컨센서스가 2조 4천억이 나오고 2조 4,500억이 나오고, 그러면은 작년에 1조 8,800억이 나왔는데 올해 컨센서스가 2조 4,500억이 나오잖아요. 그럼 매출액 부분이 30%가 올라갔는데 이제 내년에는 그게 둔화가 된다 이거야. 5%로 5% 4%로 둔화가 되니까 실적은 꺾이지 않았는데 작년 YOY와 올해 비교했을 때 그 실적 상승치의 30%를 부합하지 못하는 내년의 실적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약세로 흘러가는 거야. 화학적으로 아직 안 꺾였거든, 내가 볼 때. 그러니까 대한유한은 저는 충분히 다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학주가 사실 사이클이 굉장히 강했어요. 강하고 했는데, 근데 목표 수익률을 너무 높게 보지 말고 한 25만원 정도로만 이제 설정을 해놓는 게 좀 괜찮다. 그러니까 대한유한은 포트폴리오에 있어서 좀 수비진 역할을 하는 포지션이에요. 아셨죠? 네, 우리가 축구를 할 때 닭공 해가지고 다 공격수만 넣어가지고 막 골키퍼까지 막 상대 에어레인까지 막 이렇게 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한유한은 이제 수비진 정도, 뭐 좌측 뭐 한 그 정도, 그 정도로. 회사는 잘 보셨어요, 땅님이. 저런 회사들을 사 놓으면은 털리진 않아요. 잘 하셨어요, 땅님이 잘 했네. 잘 했는데 아프리카 TV 구독은 안 되어 있네. 또 질문 받겠습니다. 바나나님 1억 넘지 않아요? 투자 금액? 이제 1억 넘어가지 않나? 이미? 투자 금액이 5천만 원만 돼도 편안해. 사실 좀 할만하고 괜찮아. 5천만 원만 해도 진짜로. 네, 이제 1억 있으면 편안하지. 250만 원씩 40개 종목으로 돌려버리면, 그쵸? 넘었죠. 넘은 것 같더라고. 좋아하시니까 나도 좋네. 돈 벌고 하시니까. 다 저렇게 다 돈 다 벌 수 있어요. 기다리면 돼. 기다리면은 다 됩니다. 세종에 계속 사실 생각이시면 세종에서 좀 부자 되겠다. 아마 나중에 바나나님 이제 꾸준히 계속 이렇게 가치 투자하고 올바른 길로 가면 아마 직장 내에서는 제일 부자 될 거예요. 그 바나나님이 다니는 그 직장 내에서 제일 부자가 될 겁니다. 패션 의류 쪽으로 최근에 비중 확대했는데 내년 전망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괜찮아요. 괜찮아. 패션 쪽은 괜찮아, 내년. 그러니까 FNF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다 괜찮아요. 패션. 심지어 TBH 베이직 하우스거든요. 이쪽도 괜찮게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전 소형 회사들 신성통상이라든지 올라갔었어요. 다 이렇게 다 올라가죠. 그러니까 패션은 대형부터 해서 뭐 한섬도 나쁘지 않았어. 이것도 좀 더 최근에 이렇게 다 떨어졌으니까 한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종목들이 괜찮았어. 한섬도. 의류 쪽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더네이처 홀딩스라든지 이런 거 괜찮지. 이런 거 장타가 가능하니까 이런 것들도 여전히 가격 메리트, 가격을 잘 해놓으면은 좋아요. 이런 것들 뭐 의류 쪽 많이 있으니까 뭐 그쵸? 아유, 불금에 많이들 시청해 주셨네요. 그래
그래서 제가 지금 종목들이 2,400개가 보통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15개에서 20개를 제가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종목을 사는 걸 좀 추천드렸는데, 종목이 계속 많아지고 IPO 하고 막 하니까 이제는 한 20개에서 20개에서 한 25개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권장이 평균 값이 종목 수를 한 20개에서 25개를 하는 게 맞고, 나는 소외받기 싫고 병동성, 그러니까 종목 수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종목 수가 줄어들면 병동성의 폭은 병동성은 올라가죠, 당연히. 그쵸? 이 진폭이 세단 말이야, 종목 수가 작으니까. 종목이 예를 들어 20개면, 근데 종목 수가 40개면 이 진폭이 한 이 정도로 돼, 이 정도로. 그러니까 1억을 가지고 내가 40개 종목을 하겠다 그러면 250만 원씩이잖아요. 맞죠? 250만 원씩 40개를 하는 거니까. 그럼 한 종목의 비중을 1.5%로 대략적으로 칼같이 세팅을 못 하더라도 이 정도로 맞춰질 것이고, 2.5%. 20개로 한다면 한 종목당 비중이 5%야. 비중이 5%인데 내가 이 변동성이 감당이 하기가 힘들다 그러면은 그분들은 40개로 가야 돼요. 아셨죠? 40개가 많다면 30개로 가는 거고 35개로 가는 거고, 40개보다는 나는 40개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받기가 싫다. 투자 금액이 1억 이상인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 1억 한 5천 정도 되신 분들 40개는 나는 좀 거시기 하다 그러면 자 50개까지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피터 린치가 얘기하는 게 종목 수가 많다고 수익률이 작아지는 게 아닙니다. 다 수렴이 돼요. 오케이, 알았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지인 종목인데요. 좋은 평단이 높아서 힘들다고. 한국콜마 8만원에 5%. 그래, 화장품은 안 봐도 알지. 5%면은 뭐, 야, 8만원. 예, 오래 들고 있다 보니 그래. 소외당해서 그래. 5%, 비중 5%밖에 안 되는데, 뭐 5%가 이제 투자 금액이 10억이면 5%면 5천만 원이잖아요. 큰 돈이 맞긴 하지, 생각에 따라서. 근데 오래 물려 있어서 그런 것 같아, 내가 볼 때. 한 4, 5년 정도 들고 있다 보니 좀 힘이 빠지신 것 같아. 저는 추가 매수를 좀 하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비중 10%로 해서 10%로 맞춰놔가지고 오히려 추가 매수 해가지고 단가 낮춰서 들고 가는 방향. 한국콜마 괜찮아. 근데 OEM 쪽이 좀 앞으로 좀 2, 3년간 좀 힘들 거예요. 2, 3년간. OEM 쪽이 그래. 왜냐면 지금 플랫폼 쪽으로 가니까 저희 시장. 그러나 사이클은 늘 그래왔어. 우리가 늘 역사적으로 늘 그래왔듯이 또 사이클이 와. 그 사이클을 한번 먹으면 돼요. 한국콜마 사이클. 아셨죠? 네, 괜찮습니다. 괜찮아, 한국콜마라서. 이 자회사들 뭐 건기식 사업도 하고, ODM이 만만치 않아. 특히 OEM이 최악이지. OEM 하는 그 기업들이 진짜 그 하는 게 정말 힘들 거예요. 한국콜마야 뭐 괜찮아. 그러니까 애터미 막 이런 게 한국콜마 거지. 애터미. 그 다음에 뭐 고혈압, 제약 쪽에서는 고혈압 뭐 치료제도 하고 만들고, 화장품 사업이 거의 한 50% 하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치료제 뭐 이런 거 만드는 거 한 40% 정도 되고. 이건 갑자기 이게 생각나는데, 그러니까 HK 이노엔이 한국콜마가 지분을 42% 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시가총액이 1조 4천억인데 대략 암산을 해도 5천억의 멀티플은 줘야 되거든요, 한국콜마한테. 5천억의 멀티플을 줘서 주가가 이러느냐? 아니거든요, 사실 보면은.
네, 재무를 제가 예전에 봤을 때도 HK 이노엔이 지금 화이자하고 또 10년간 그 법정 싸움 했었는데 다시 또 불 붙었거든요. 다시. 그래서 제가 볼 때 한국콜마는 난 승산이 있다고 봐. 좀 얘기하면 길어. HK 이노엔하고 야 내가 말하니까 다 생각나네. 그래 하루에 10시간에서 15시간씩 공부하면은 이렇게 술술술술 나와요. 그러니까 그 화이자하고 지금 소송 중인데 이거 뉴스 떴을걸 최근에. 안 나왔나? 안 나왔구나. 안 나왔네요. 역시 내가 빨라. 그래서 여기 지금 소송 중이야. 소송 중. 그래서 거기서 소송에서 이긴다 해가지고 HK 이노엔이 뭐 어디 그거를 특허 같은 것을 다시 뭐 찾아오고 뭐 반납했던 걸 찾아오고 뭐 아무튼 돈이 들어오는 구조는 아니에요. 근데 왜 하냐면은 앞으로 동일한 제품이 있었을 때 이제 개발했을 때 이제 뭐 막 얽히고 설키고 그게 많은데 아무튼 두 번의 방지 재발을 위해서 하는 것 같아. 예전에 화이자가 그래가지고 승소해가지고 국내 제약사들 막 벌금 물고 그랬어요. 화이자가 그 소송으로 인해서 피해 그거를 배상 또 소송 또 걸었거든. 우리 국내 제약사들한테. 그래서 국내 제약사들 졌어. 그거를 피해 보상 받아야 되겠다 해서 한 20 몇 억인가? 26억인가? 예전에 그거 몇 년 전에 그랬었거든요. 내 기억으로는 그래. 그래서 그거 하고 우리나라에서 재판했는데 졌단 말이야. 그래서 이번에 또 다시 그걸 끄집어냈어. HK 이노엔이 아마 맞짱 뜨려고. 얻어지는 것은 금전적으로는 없는데 특허 쪽에서 이제 얻어지는 게 있다 이겁니다. 나 다리에 지났어. 오늘 하체 운동 엄청 했더니, 오, 다리에 지났어. 오, 야, 방송 중에 지난 건 오랜만이다. 오늘 하체 운동을 오랜만에 스쿼트를 몇 년 만에 최고 무게로 들었더니, 와, 레그컬하고. 미국 제약이랑 상대가 안 된다고? 여러분들 이렇습니다. 요즘 오늘 운동을 좀 빡세게 했더니 쉬어야 되겠다. 지났어. 양쪽 허벅지 뒤에 진짜 운동 빡세게 했거든 오늘. 야, 죽을 뻔했다. 동립님 죽을 뻔했어요. 서 있으니까 더 쥐가 나네. 식은땀. 식은땀. 뿌듯하긴 합니다. 장난 아니네. 근데 이게 그럴 거야. 덕림님도 나중에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그냥 여기서 사가지고
예를 들어 여기 사가지고 이렇게 갈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는 이제 양호하지. 한 2016년도에 여기서 사가지고 진짜 5년간 이렇게 돼봐. 그러면 앞으로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 우리 마이크로 콘텐츠를 막 그랬고 5년까지는 아닌데 한 4년 걸렸거든요. 그리고 4년 좀 넘었고 조일 알미늄도 4년 좀 넘었고 그 다음에 ISC 같은 경우에도 한 4년 정도 됐고 이런 상황이 와요. 독립님. 독립님이라면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좀 심정이 어떨 것 같아? 여기서 샀는데 1년, 2년, 3년, 4년, 5년 이상 물려있어 이게. 이런 게 중요해. 나한테도 이런 게 언제든지 올 수 있다. 그겁니다. 이런 거. VIP 문의는 아래 번호로 카카오톡 문자 네 편한 걸로 문의하시면 돼요. 그냥 잊고 내버려 둘 것 같습니다. 박제시키는 거지. 근데 추가 매수를 해야 돼요. 독립님은 아셨죠? 이제 만약에 우리 종목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올라가 버린다고 이렇게 올라갈 때 이때 더 살 걸 막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럴 때 추가 매수를 해버리세요. 독립님. SK텔레콤 좋아요. 좋습니다. 저는 주가 더 간다고 봐요. 그러니까 SK텔레콤이 이제 분할해가지고 SK스퀘어를 분할시켰잖아요. 그래서 N명가가 500원에서 이게 지금 100원 됐잖아. 100원 해가지고 주식수가 8천만 주 정도에서 지금 3억만 주 좀 넘어갔을 거야. 내가 볼까 한번? 3억만 주 좀 넘어갔을 거예요. 아직 여기 적용이 안 된 것 같은데. 근데 괜찮아. SK텔레콤 괜찮아. 현대위아가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예전처럼 비중 100% 실었으면 뭐 그냥 포기. 지금처럼 비중 관리 되면 추매 가능할 듯 합니다. 맞아요. 비중 관리가 진짜 중요해. 그래서 제가 독립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종목 한 50개 정도로 세팅해버리면 돼요. 독립님은 그렇게 종목 많아도 몰빵 안 쳐도요. 종목 그렇게 해도 다 올라가 수렴돼가지고. 유빈님 안녕하세요. 유빈님하고 여정님하고 안 본지도 꽤 됐다. 두 분 오랜만에 보면은 서로 그러는 거 아니야? 아유 여정 왈 유빈님도 이제 나이 많이 먹었네. 얼굴 보니까 유비 왈 요정님이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서로 그러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볼 때 아주 진짜 그러는 거 아니야? 지금은 30대니까 뭐 좀 덜 하지. 이제 30대 중반 돼봐 훅 간다. 관리 잘못하면. 근데 이번에 팍팍 떨어져서 사다 보니 비중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독립님 한 50개로 세팅해서 가죠. 마트님하고 투자 금액이 좀 거의 비슷하거든요. 마트님이 제가 볼 때 종목수가 한 80개 되는 것 같아요. 7, 80개. 정확히 모르겠어요. 마트님도 그냥 안 센데 그걸 뭐 세봐야 의미도 없고, 마트님은 진짜 마트 일을 하시니까 뭐 양파도 있고 마늘도 있고 뭐 고추도 있고 배추도 있고 당근도 있고 고구마도 있고 호박도 있고 머시기도 있고 막 그것만 냉동식품 또 아이스크림 뭐 우유 달걀 뭐 돼지고기 소고기 뭐 음료수 사이다 뭐 콜라 밀키스 막 이런 막 맥주 소주 막 다 팔잖아. 그러니까 마트처럼 하시더라고. 마트처럼. 그렇게 종목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셨어. 근데 루터님이 제일 많은 것 같아. 내가 볼 때 마트님보다 더 많으신 분이 루터님이야. 종목 수만 봤을 때 루터님도 한 80 몇 개 되거든. 저번에 80 몇 개라 하셨어. 앞으로 좀 줄이겠대. 근데 루터님 너무 많아.
종목수가. 마트님이나 독립님이 종목수가 한 80개 되면은 괜찮아. 좀 루터님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거 팔면 다 있어. 거의 루터님 웬만한 건 다 있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마트님도 웬만한 건 다 있어요. 나중에 독립님도 그럴 거야. 백화점을 하는 거지. 제가 오늘 세워봤더니 45개입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하루님은 한 5개 더 늘려도 괜찮아요. 내가 볼 때. 일단 뭐 멘탈은 세다고 하는데 시키는 대로만 하겠다 그러는데 그건 이제 봐야지 알지. 누군 다 그랬어. 아 여기 매니저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는데 진짜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 손가락을 뽑아 진짜로. 진짜 손가락에 뽑아요. 진짜 시키는 대로 100% 하는 사람이 여정, 레인저, 아니 이 정도? 그리고 그 또 뭐 어떤 다른 분도 있어. 그 다른 또 딴 분 뭐 맘스님인가 그분도 한 분 있고 시키는 대로. 현재 33개. 그래요. 한 10개 정도 더 늘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독립님. 20개 더 늘리는 거 괜찮아. 어떤 분은 제 특강 할 때 제가 상반기, 하반기 특강 한 번씩 하잖아요. 그거 이제 매매법은 막 사람들이 막 하라고 하는데 공개하기 싫어가지고 지금 안 한 지 지금 꽤 됐고 몇 년 됐어.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딱 2번 하잖아. 2번. 그럼 상반기에 추천 종목 3종목, 하반기 3종목. 2021년도 뭐 2020년도도 있었을 거고, 그쵸? 19년도도 있을 거고, 앞으로 22년도도 있을 거예요. 이거를 따로 계좌 파가지고 1년에 6종목이잖아. 6종목, 2년에 12종목. 그럼 이 안에 뭐 매도 칠 것들만 매도 치고, 그럼 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좌를 따로 해가지고 특강 종목을 따로 관리하시는 분들이 꽤 되세요. 꽤 돼. 하루님도 한번 그렇게 해봐. 나중에 모도리님이나 혹시 뭐 한다면. 이번에 그 파라다이스 호텔 뷔페 식사할 때 부산 우리 모임 했을 때도 네이버 카페에 이제 모임 사진 다 있고 하잖아요. 그거 했을 때 야 NW님이 2인분 해가지고 좀 괜찮았다. 다 1인분 못하신 분들이 있었어. 그러니까 1인분 못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MW님이 2인분 해주셔가지고 나나님 1인분 못했어. 나나님, 루터님, 루따뜨님이 한 0.8인분 정도? 유빈님도 내가 볼 때 나이에 비해서는 0.8인분 정도밖에 안 됐어. 내가 볼 때. 하룻강아지 0.7. 나나님 0.5. 광망님 그래도 1.0. 케일님 1.0. 이 정도. 재밌긴 했었네요. 우리 모임 진짜 잘하지 않았어요? 그거 끝나니까 수도권 CJ ENM 보유해보세요. 물적분할 뭐 나오고만 하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나중에 녹방 한번 봐보세요. 그 얘기했습니다. CJ ENM. 자, 결론은 보유. 이번 코로나 이제 한 명밖에 안 되잖아. 미접종자. 수도권은 6명까지 모이고 비수도권은 8명까지밖에 못 모이고. 야, 나 진짜 모임 잘했다. 시기도 딱 맞고.
왠지 얘네들이 그냥 넘어갈 것 같진 않더라고. 진짜 우리 모임 잘했던 것 같아요. 어떤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 모임 진짜 시기 정말 잘 맞았다고. 그 다음에 그 어떤 분은 또 그러셨어. 경선님, 아 모임 때 여자친구 데리고 오는 거 신중해야 되겠네요. 누가 그 얘기 했거든.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근데 누가 그 얘기 했어. 부산 모임에서 경선님 여자친구 데리고 오는 거 신중해야 되겠다고. 탈탈 털리는 거 봤거든. 탈탈. 존버님 25개예요? 조금 더 늘어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존버님. 내가 볼 때 존버님 한 35개에서 40개. 성향이 그게 맞아. 존버님은 35개에서 40개. 하루 강아지님은 한 아까 45개였는데 45개에서 왔다 갔다 해도 돼요. 45개에서 50개 해도 돼. 어차피 하루 강아지님도 하루님도 나중에 평가 금액 늘어나고 매입 금액도 늘어나거든요. 주식 사는 그 시드머니가 계속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종목수를 이제 줄이면은 변동성이 커요. 그거는 본인이 감당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얘기하는 게 종목을 10개다 그러면은 이 진폭이 클 거 아니에요. 이거 변동성이 크고 20개다 그러면 한 이 정도 될 것이고 이것도 크거든. 그냥 30개 되면은 이것보다 적을 것이고 40개가 되면은 이러거든. 50개가 되면은 더 이러고.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감당할 수 있어야 돼. 이거를 20개도 변동성이 커. 20개. 그러니까 제가 성향을 보면은 실제로 만나보거나 만나지 않았어도 그 성향을 알거든. 그러니까 바나나님 같은 경우에는 한 종목을 한 40개에서 딱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40개에서 40개 초반. 대략적으로 다 그래. 근데 저랑 오랫동안 이제 여정님 같은 경우에는 한 20개 이하로 한 장 꽂아도 돼. 내가 볼 때. 왜냐면 근성이 있다는 것을 내가 확인을 했거든. 그러니까 여정님 같은 경우에는 한 10개로 세팅해도 되는데 제가 그냥 늘리라 그랬어요. 좀 마음고생 좀 심했으니까. 그래도 마음고생이 좀 있었을 거야. 예. 지금 계좌가 이렇게 올라왔어. 여정님이 확 올라왔어. 그러니까 그거고 대부분 여러분들은 한 2, 30개에서 왔다 갔다 2, 3, 40개에서 이렇게 가치 투자하죠. 무조건 장기 투자가 아니야. 그렇다고. 근데 가치 투자지. 3년에서 5년, 3, 4년 뒤를 보고 4, 5년 뒤를 보고 하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는 10년, 이 기업은 10년짜리의 동행이다. 물론 중간에 계속 소통을 끊고 그냥 10년 존버가 아니라 기업과 소통을 하면서 잘 벌고 있는지,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은 뭔가 변경이 된다거나 뭐가 특이사항이 있는지 라든가 확인하면서 끌고 가다 보니까 10년 걸려가지고 10배, 20배 먹었다, 30배 먹었다 그런 거지. 무조건 사가지고 뭐 10년 존버 그건 아니에요. 무조건 10년 존버다. 그건 아니지. 근데 기본적으로 여유 자금을 해야 되고 마이너스 50%를 견딜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 주식에서 계속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사랑님? 네. 네, 오늘 방송은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중에 쥐까지 났는데 아유 풍 한 개도 못 받았네. 아 진짜 쥐 났어. 아, 진짜 봤지? 갑자기 일어서고 막 양쪽에 다리에 쥐 나가지고 뒷근육에 햄스트링 쪽에 쥐가 났는데요. 여러분들 운동 열심히 하시고 겨울에 살 빼려고 하시는 분들 겨울에 해야지 살 잘 빠집니다. 제일 잘 빠져요 겨울이. KJ 하루강아지 안젤스크 별풍선 94개 선물. 아유 하루님 견성계 감사합니다. 아유 저 고양이 말고 개 키웁니다. 그래서 그거 하고 하루님 일 안 다치게 열심히 하시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님 덕분에 겸손기 하나 받았네요. 네, 94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
내일 저는 마트님 보러 가겠습니다. 파밍님하고 마트님 보러 네, 대구 갔다 오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겸손이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개인독립 크곰동 별풍선 94개 선물. 동립님 겸손계 아유 감사합니다. 동립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마치기 전에 동립님 저것도 권리로 받겠습니다. 동립님은 호의로 주셨지만 저는 권리로 알고 있을게요. 플러스 1. 이거는 동립님하고 저만 아는 사실. 동립님 플러스 1. 오케이. 헤헤. 네, 들어가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